바쁜 도시 생활에 지쳤나요? 공기 좋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지만 돈 걱정에 시작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공짜 또는 저렴한 집을 구하고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금을 통해 시골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을 구하는 것인데요. 많은 시골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먼저 지역 단체나 마을 커뮤니티에 연락해 빈집 정보를 알아보세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청에 문의, 지역 커뮤니티 카페 및 SNS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 문의하는 등 손품, 발품을 팔아보세요. 빈집은 대부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라 수리나 보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매우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에 있는 빈집 목록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빈집은 무료로 제공되거나 심지어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빈집은행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소한의 수리 비용이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도시에서 비싼 월세나 전세금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한 방법이죠. 집을 구했다면 이제 생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겠죠? 다행히 한국에서는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에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해당 지역의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시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옮기고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귀농귀촌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귀농귀촌 교육, 이수, 해당 지역으로의 주민등록 이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을 통해 어떤 농업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하고 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정책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귀농귀촌 정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남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빈집 정보를 제공하며 빈집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수리비용의 5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귀농인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의 수리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며 1,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빈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3. 강원도. 강원도는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에게 빈집을 제공하는 동시에 빈집 수리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빈집 수리 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착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군단위 지역에서는 빈집을 10년 장기 무상 임대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4.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 리모델링 비용의 60%까지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특히 충주와 제천 같은 도시 근처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빈집을 찾을 수 있으며 청년 귀농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주거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로 귀농귀촌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주의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에서는 농촌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도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빈집 수리비 지원 정책이 다르고 어떤 지역에서는 빈집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장기 임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정책을 잘 찾아보면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빈집을 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걱정 없이 시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바쁜 도시 생활에 지쳤나요? 공기 좋고 평화로운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지만 돈 걱정에 시작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시골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넷이 잘 연결되는 지역이라면 도시에서처럼 온라인 비즈니스나 재택근무를 통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SNS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자면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시골 생활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농사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통해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와 시청 시간에 따라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접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 네트워크에 가입해 블로그에 방문자가 많아질수록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 SEO를 통해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O는 서치 엔진 optimization의 약자로 검색 엔진에서 자신의 웹사이트나 콘텐츠가 더 잘 보이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입니다. 검색 엔진, 특히 구글과 같은 주요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결과로 자신의 콘텐츠나 사이트가 노출되면 더 많은 방문자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키워드 리서치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파악한 후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글 키워드 플래너나 UBRS, UGS, Ahrefs 같은 도구를 활용해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너무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보다는 중간 수준의 경쟁률을 가진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긴 문구의 키워드는 경쟁이 덜하지만 매우 구체적이어서 타겟팅이 더 쉽습니다. 키워드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홈페이지 SEO입니다. 이는 웹사이트나 콘텐츠 내부에서 검색 엔진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에는 반드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하며 메타 설명에도 키워드를 넣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더 잘 노출되게 해야 합니다. 메타 설명은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짧은 요약문으로 사용자들이 클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이미지 알트 태그에 키워드를 포함시켜 검색 엔진이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알트 태그는 이미지가 로딩되지 않을 때 대체 텍스트로 표시되며 SEO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O에서는 콘텐츠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검색 엔진은 단순히 키워드만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고 독창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독자가 찾고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긴 콘텐츠일수록 SEO에 유리합니다. 구글은 종종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긴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독성입니다. 내용을 적절하게 나누고 소제목을 사용해 읽기 쉽게 구성하세요. SEO 최적화를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입니다. 내부 링크는 자신의 웹사이트 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로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더 잘 탐색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독자가 더 많은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게 페이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죠. 외부 링크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외부 사이트에서도 백링크를 받는다면 SEO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백링크는 다른 웹사이트가 자신의 콘텐츠를 청조할 때 생성되는 링크로 검색 엔진은 이를 신뢰 신호로 인식합니다.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모바일 최적화도 필수입니다. 구글은 모바일에서 웹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특히 모바일 친화적인 디자인과 빠른 로딩 속도가 중요하죠. 웹사이트의 로딩 속도 역시 중요한 SEO 요소입니다. 페이지가 느리면 사용자 이탈률이 높아지며 이는 검색 순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 웹사이트 속도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최적화하거나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제거해 속도를 개선하세요. 검색 엔진 최적화 SEO는 웹사이트나 콘텐츠가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도록 도와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키워드 선정, 홈페이지 최적화, 그리고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모바일과 속도까지 고려하면 지속적인 트래픽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업은 시골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현대적인 방식과 전통적인 지역 자원을 결합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세요.